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좀 감기에 좀 오래 걸려가지고, 의사가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 또 업로드는 시켜야 되는데, 자, 업로드가 조금,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요 부분 양해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한 육사 짱생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향촌사회, 조선시대 전기의 향촌의 조직과 운영,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자, 예학이나 보학이나 서원, 향약 등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사회 파트, 전기 사회 파트를 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교재, 우리 교재 공략한 육사 502페이지를 펴시면요. 자, 향촌 사회 조직과 운영입니다. 자, 향촌. 자, 향촌은 중앙에 대칭된 개념입니다. 지방이고요. 향촌의 구성은 향입니다. 자, 행정구역상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는 9년의 단위입니다. 9년의 단위. 자, 그래서, 자, 우리로 따지면 어떤 거예요? 우리 따지면 뭐, 동사무소에 동장이 있죠. 그 밑에 뭐, 통이나 반이 있는데, 그래서 동사무소의 동장, 여기까지가 향이다. 자, 다음에 초는 뭐냐면, 뭐, 통반처럼, 9년 밑에 있는 촌락이나 마을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아주 작은 단위가 면하고 리예요. 지금의 면하고 리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그건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면리 등을 말한다. 자, 유양소와 경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사심관 제도가 분화 발전한 것이고, 유양소는 자, 양반의 자치기구예요. 지방의 자치기구이다. 그래서 지방관이 특정한 지방에 내려가면 그 동네 유양소가 있는 거죠. 자, 향촌사회의 제지, 그 동네에 있는 사족, 양반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양반만 참여한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자, 기능은 자, 수령을 보좌, 지방관을 보조하고 향리를 규찰, 감독합니다. 그 다음에 향촌사회 풍속교정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수시로 자, 유향소의 총회인 향회를 소집, 여론을 수렴하면서 백성들 뭡니까? 교화시킵니다. 풍속 교정이라는 건 뭐냐면 가서 니네 집은 유교식으로 제사 지내지 않으면 유교식으로 바꿔라, 이런 게 풍속 교화예요. 자, 변합니다. 자, 유향소는 세조 때 잠시 폐지됩니다. 이시의 난으로 잠시 폐지됐고요. 성종 때 부활하였습니다. 부활했고요. 선조 때 경제소가 없어집니다. 자, 유향소는 향소 또는 향청 같은 명칭입니다. 명칭이 변경되고 향촌 질서 역시 변화했다. 보시고요. 자, 그래서 구사원 활동. 자, 향소, 유향소의 구성원은 향안을 만들고 향규를 지정했다 해서 향안이 특히 중요한데요. 향안은 향촌사회의 지배층인 지방 양반의 명단입니다. 임진왜란 전후의 시기에 각 9년마다 보편적으로 작성됐다 해서 뭡니까? 향안의 이름이 올라가면 양반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향회는 향안의 이름이 오른 사족, 양반들은 그들의 총회인 향회입니다. 그러니까 유향소의 총회인 거죠. 자신들의 결속을 다지고 지방민을 통제합니다. 자, 향규는 자, 향안의 이름이 오른 양반들의 총회인 향회의 운영규칙, 그래서 유향소의 운영규칙, 향규예요. 자, 보시면 향약의 보급이다. 자, 지방사족은 그들 중심의 향촌사회 운영 질서를 강구하고 향약 등의 보급을 통하여 향약은 또 뒤에 합니다. 면리제와 병행된 향약 조직을 형성해 나왔다 해서 대체로 면과 리를 따라가는 거죠. 중종 때 조광조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전국적 확산되었다 해서 뭡니까? 자, 유향소 이런 데서 또 향약의 보급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자, 사족. 자, 지방 양반의 지배력 유지 수단입니다. 자, 향안, 향교, 향약 등은 9년 내에서 지방 사족이 그들의 지배를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장치였다 해서 뭡니까? 지방의 양반들의 힘을 강화시키는 그런 장치예요. 자, 다음에 경제소입니다. 해서 뭡니까? 경제소는 중앙정부가 현직 관료로 하여금 연고제 유향소를 통제하는 제도이다. 이건 우리가 조선시대 전기에 지방제도 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죠. 자, 보시면 이게 특정한 지방이다. 그럴 게 뭡니까? 중앙에서 수령을 파견하죠. 수령을 파견할 때 뭡니까? 이 수령이 왕의 명령을 듣기 때문에 이게 중앙 집권입니다. 자, 다음에 지방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뭡니까? 유향소가 있죠. 유향소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 유향소가 뭡니까? 이 중앙에서 내려온 수령과 충돌할 수 있지. 자,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뭡니까? 그래서 유향소를 통제하는 게 뭡니까? 중앙에 뭐가 있어요? 중앙에 경제소가 있죠. 경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중앙에 있는 고관이 경제소, 자기 고향의 경제소 이 관리를 겸직한다. 해서 뭡니까? 이게 만약에 안동지방이다. 안동지방이라고 하면 안동지방의 유향소에서 트러블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경제소에 뭡니까? 안동지방 관리를 같이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경제소 관리가 야, 말 잘 들어. 뭐 이렇게 뭡니까? 통제하는 거죠. 일종의 연대 책임제. 이게 뭡니까? 이 고려시대 뭡니까? 고려시대 때 왕건의
사심관 제도가 분화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제소는 중앙과 지방에 있는 요양소 간의 연락 업무를 맡았다 해서 이 기본적인 골격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향사례와 향음주례 이런 게 있는데요. 유교 의례예요. 향사례와 향음주례, 뭐 예를 들면 법회다. 이건 불교 행사지. 그럼 향사례와 향음주례는 유교 행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향사례와 향음주례는 국조의례에 규정된 대표적인 유교 의례입니다. 세조 때 유양소가 폐지됐을 때 살인파가 살림 세력이 유향소 복립의 명분으로 이 행사의 실시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향사례는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뭡니까? 지방 휴령이 효제 충신하며 그러니까 유교적인 뭡니까? 도덕성을 중시하고 예법을 좋아해서 어지럽히지 않은 뭡니까? 도덕적이고 예법을 좋아하는 뭡니까? 유교적인 사람을 초청해서 술과 음식을 뭡니까? 베풀고 파티하는 거예요. 연회가 끝난다 뭡니까? 활쏘기 행사입니다. 활쏘기가 여러분, 활쏘기가 선비들의 중요한 교양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뭐 무슨 예법이나 그다음에 음악 연주 그다음에 뭡니까 사라고 해서 뭡니까 활쏘기가 선비들의 주요 교양이었기 때문에 활쏘기 행사하는 게 뭡니까 사격이지 사격할 때 사자죠. 그래서 향사례라 합니다. 그다음에 향음주례는 뭡니까 술 먹고 파티하는 거죠. 매년 음력 10월에 지방 고을의 수령이 주인이 되어 향촌의 선비 유생과 함께 양반들과 함께 향교나 서원 등 학교에 모여서 학덕과 연륜이 높은 뭡니까 동네의 어른을 뭡니까 주빈으로 모시고 뭡니까 이렇게 와서 떠받들이 앉혀놓고 뭡니까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하는 향촌 의례가 향음주례예요. 그럼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이게 유교 행사라는 거 아시고요. 유교 행사. 그다음 뭡니까 누가요? 지방 고을의 수령이 우선 뭡니까 주인이 됩니다. 지방 고을의 수령 여기도 지방 수령이죠. 이게 뭡니까 주관합니다.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촌락의 구성과 운영 보시면 촌락입니다. 마을이죠. 농민 생활의 기본 단위입니다. 향촌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자연촌으로 존재하면서 동이나 리로 이게 묶여진 조직입니다. 자, 정부의 통제. 정부에서는 오가작 통제와 면리제입니다. 자, 그래서 촌락의 주민의 지배를 원활히 하고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가작 통제에서 5집을 묶어서 하나의 통이 되죠. 서로 이웃하고 있는 5집을 묶어서 통으로 묶고 여기에 통주를 두어서 통례를 관장하게 하는 것이다. 변화는 조선 초기에 실시되어 17세기 주겹 이후에 촌락 주민에 대한 지배를 원활히 하고자 강화했고요. 자, 면리제입니다. 자연천 단위의 몇 개의 일을 면으로 묶고요. 면장과 이정률 줍니다. 그래서 통,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뭡니까? 면, 뭐 이런 식이죠. 자, 촌락의 신분 분화입니다. 촌락 구성에서 신흥사족이 향촌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향촌 사회의 촌락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거주하는 반촌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간단하게 뭡니까? 반촌은 양반마을입니다. 양반마을. 그 다음에 민촌은 뭡니까? 평민마을이죠. 민촌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선전기, 여러분 조선전기에는 양반의 권위가 강했다. 전기까지만 해도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대체로 뭡니까? 마을에 뭡니까? 마을에 양반과 평민과 그 다음에 천민이 함께 살아요. 그래서 뭡니까? 뭐 어지간하면 뭡니까? 뭐 양반, 평민, 천민이 섞여 살더라도 뭡니까? 양반이 존중을 받아요. 그래서 전개는 어떻습니까? 대개의 향촌에는 두서너 개의 시족이 서로 인적 관계에서 대체로 뭡니까? 가까운 핏줄끼리 모여서 양반, 평민, 천민이 섞여 삽니다. 그래서 반촌이나 민촌이 있기는 했는데 섞여 사는 마을이 많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촌. 자, 구성은 동성의 특정 성씨뿐 아니라 뭡니까? 그래서 전기 만약에 조선 전기에 반촌이 있다면 양반 마을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기에 친족과 처족과 뭡니까? 그 다음에 외족. 그래서 친가, 그 다음에 처족. 마누라네 집안이죠. 그 다음에 외가댁, 그래서 어머니네 집안에서 동족으로 구성되어서 다양한 성씨가 구성합니다. 다양한 성씨. 있다고 해도 뭡니까? 이게 다양하게 묶여 있어요. 근데 뭡니까?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에 양반의 권위가 하락합니다. 양반의 권위가 하락하기 때문에 뭡니까? 양반이 뭡니까? 뭐 다른 신분과 섞여 있을 경우 뭡니까? 양반이 오히려 뭡니까? 소수일 경우에는 왕따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조선 후기에 뭡니까? 반촌이 발달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힘을 합치자 이런 개념이 좀 있고요. 그 다음 뭡니까?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의 반촌은 뭡니까? 조선시대 후기에는 가부장제 남성 중심적인 거죠. 그래서 강화의 영향을 받아서 뭡니까? 뭐가 발달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네 핏줄끼리만 묶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마을입니다.
같은 성씨의 마을. 뭐 김씨마을. 그 뭡니까? 김씨마을이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우리 아버지, 형, 나에서 이거 중심이에요. 그다음 뭡니까? 뭐 터족이나 외족은 멀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같은 성씨의 마을. 그래서 뭐 안동의 하회마을에게 옵니까? 서해 유성룡의 류씨 그쪽의 동성마을이죠. 하회마을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뭡니까? 18세기 이후에 뭐야? 동성촌락입니다. 친족. 아버지의 성씨를 중심으로 하는 뭡니까? 동성촌락으로 발전합니다. 요게 연결돼 있어요. 요렇게. 요것도 시험 문제 많이 물어보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전기에는 섞여 살았고요. 그 다음에 양반 마을이 있더라도 뭡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옵니다. 다양한 성씨가 있었는데 후기에 뭡니까? 후기에 양반의 권위가 하락하면서 양반이 뭉쳐 사는데 그래서 반촌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 반촌도 뭐야? 동성마을이었다.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민촌입니다. 대부분 평민과 천민 구성입니다. 다른 촌락에 거주하는 지주의 소장농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자, 18세기 이후에 그 신분 구성이 변해서 구성원 가운데 다수가 신분 상승을 이루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백성들 중에서도 후기 때 뭡니까? 뭐 재산을 증식해서 뭐 신분을 올리거나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신분을 상승시키거나 뭐 노비의 경우는 도망을 간다거나 이렇게 뭡니까? 신분 상승, 신분 변화의 폭이 커집니다. 후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촌락 공동체 운영이다 해서 동계와 동약입니다. 자, 사족, 양반들은 동계와 동약을 조직합니다. 자, 촌락민에 대한 지배력을 신분적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강화하고자 했다. 그래서 자, 구성은 이 동계랑 동약이라 뭡니까? 이런 조직은 임진왜란 이전 뭡니까? 양반들만 참여했다가 임진왜란 이후에는 신분제 동요로 자, 사족, 양반 중심 지배 체제가 약화되자 양반층과 평민층이 함께 참여하는 상하 합계 형태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강제로 참여를 시킨 거지. 그래서 이 동계와 동약이 양반 중심적 조직이었다. 우선 이게 알아두시고요. 자, 두레와 향도는 어떤 거야? 이건 농민 중심 조직이에요. 촌락이 농민 조직이다. 해서 뭡니까? 시험 문제 많이 묻는 건 뭐냐면 이걸 누가 주도하느냐? 이건 뭡니까? 이번은 이건 뭡니까? 이거는 사족들이다. 양반들이고요. 두레와 향도는 뭡니까? 농민 조직이다. 그래서 두레는 뭡니까? 아시죠? 같이 일하는 거죠. 공동노동의 작업 공동체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같이 뭡니까? 우르르르 몰려가서 뭡니까? 같이 농사를 이렇게 몰아가면서 하는 거죠. 자, 향도는 고려시대 때부터 있죠. 그 전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불교와 민간신앙 등의 신앙적 기반, 동계조직과 같은 공동체 조직의 성격을 모두 띠는 것. 그래서 뭐 고려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농민조직이고요. 보통 향도는 미륵신앙과 함께 왔다고 봐요. 고대 때부터 있었던 건데 고려시대 때 뭡니까? 굉장히 활발화되었고요. 조선시대에도 존재는 합니다. 약화는 되는데 불교적이기 때문에 약화는 되는데 존재는 해요. 자, 기능은 주로 상을 당했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돕는 활동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향도 되어 있어요. 뒤에 배우시겠죠? 뭡니까? 조선시대 뭡니까? 향약. 유교적인 향약이 강화되면서 뭡니까? 이 향도가 약화는 되죠. 자, 다음 촌락풍습 석전입니다. 돌팔매놀이. 그래서 투석전을 벌인 거예요. 짱돌 던지는 겁니다. 자, 조선 초기에는 상무정신. 그래서 무예를 숭상하는 정신이죠. 이전부터 이어지던 돌팔매놀이, 석전이라는 뭡니까? 짱돌 던지는 놀이를 거행했다. 해서 왕도위를 관전할 정도였으나 뒤에는 이 행사로 말미암은 뭡니까? 뭐 이렇게 해서 전력을 다해서 뭡니까? 이 짱돌을 던져 맞추면 사상자가 속출해요. 국법으로 이를 금할 정도였다 됐습니다. 근데 민간 풍습으로 뭡니까? 국법으로 금했지만 계속 해야 돼요. 그렇죠. 사상자가 발생했으면 다음 연도에 또 모여서 복수하자 해서 뭡니까? 계속 한 거다. 뭐 농담삼아 말씀드리면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됐고요. 자, 향도계와 동린계는 뭐냐면 농민 중심의 마을 축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자생적 생활 문화 조직이다. 자, 일반 백성들은 농촌이 구성한 향도계와 동린계입니다. 자, 양반들은 뭐다? 이거는 사악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그런 행사, 이게 음사예요. 그래서 뭡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유교에서 규정된 종교 신앙 또는 뭡니까? 행사가 아니면 어떤 거요? 이게 음사예요. 금지시키는 겁니다. 하지 마! 자, 그럼 뭡니까? 그러면 무슨 나중에 들어오는 뭡니까? 천주교 이런 것도 다 음사예요. 근데 대다수 농민들은 자신의 생활 풍습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마을 축제. 이 행사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며칠 동안 술과 노래를 즐기는 뭡니까? 마을 축제적 성격을 띠고 있고요. 자, 기능 변화입니다. 상여를 매는 사람인 상두꾼이 향도에서 유래된 겁니다.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향도가 뭡니까? 같이 일을 할 때 도와주는 그런 조직이죠. 뭐 상을 당했을 때.
관을 메고 가는 게 뭡니까?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같이 상할 때 뭡니까? 땡깡, 땡깡,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뭡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상tuk군입니다. 전통적인 장례를 치를 때, 이게 향도에서 유래된 것이다. 점차 장례를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당하면 뭡니까? 그래서 빈소에서 모여서 뭡니까? 가서 위로하고 뭡니까? 밖에서 뭐 고스톱 치고 뭐 소주 마시고 막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죠. 뭐 그런 예전에는 그게 뭡니까? 예전에는 이 상을 치를 때 집에서 치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치를 때 뭡니까? 그래서 가서 빈소에 가서 절하고 나서 밖에서 뭡니까? 막 노래 부르고 뭡니까? 막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보통 뭡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하기 때문에 그걸 되게 간략화한 거죠. 그래서 가서 뭐 이렇게 절하고 아니면 뭡니까? 이게 조문하고 나온 다음 뭡니까? 그냥 식당 같은 데 가서 이게 밥만 먹고 이렇게 집에 가는데 예전에는 뭡니까? 좀 어떤 조금 뭐 좀 축제 같은 성격이 좀 있었어요. 어떤 거냐? 사람이 죽은데 무슨 축제냐? 갔을 때는 굉장히 뭡니까? 굉장히 공손하게 절을 하고 예를 다하고 나와서 뭡니까? 막 시끌벅적 하는 건 뭐야?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죠. 돌아가신 분은 같지만 우리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이 뭡니까? 향도계와 동인계 뭡니까? 연장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성리학적 사회질서에 강합니다. 보시면 예학과 족보입니다. 예학은 예법에 대한 학문이고요. 족보는 말 그대로 뭡니까? 가족의 내력을 기록하는 거죠. 자, 예학이다. 자, 종족 내부의 은혜입니다. 이걸 규정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뭡니까? 뭐 여러분 좀 넓게 보면 양반이 지켜야 될 예법과 그 다음에 상민이 지켜야 될 예법이 다르겠죠. 그런 것들 뭡니까? 파고 들어가서 연구하는 게 예학입니다. 그래서 뭐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 제사를 얼마를 지내고 이런 거예요. 자, 발달 배경 성리학은 신분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하 관계를 중시합니다. 이게 성리학적 명분론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적 명분론에서 뭡니까? 기본적으로 뭡니까? 사농공상. 이게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 성리학적 명분론에서 뭡니까? 특징과 영향 보시면 정치면, 자, 왕도 정치예요. 자,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 질서를 중시합니다. 뭐 이게 당연한 얘기고요. 경제면 이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지배층의 농민 지배를 긍정합니다. 그래서 직업이 사농공상인데 사가 으뜸이지. 그럼 선비가 할 일이 뭐야? 선비가 할 일은 나라를 다스리거나 유교를 공부하는 게 할 일이고, 그래서 뭐야?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그렇게 그 유교 공부를 하는 그런 중요한 업무를 하는 선비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면 안 돼. 그래서 밭에 나가서 일하는 애들 이름이 뭐야? 농민이야. 농민이 선비를 먹여 살리는 게 정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명분론의 특징이 뭐냐면 사농공상, 얘 이름이 다르죠. 이름 붙은 게 사농공상 뭐 이런 거죠. 그다음 뭡니까? 명칭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 그래서 이 명칭에 따라 뭡니까? 할 일이 나눠져 있다고 보는 게 명분론입니다. 자, 그러면 농사는 농민이 할 일이야. 그럼 선비가 할 일은 뭐야? 농민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지주전호제. 대지주가 뭡니까? 소장농을 거느리는 거 뭡니까? 긍정합니다. 성리학적 명분론은 원칙적으로 그래요. 자, 사회면 신분질서 강화. 가부장 중심입니다. 가부장 중심. 가족제도가 보편화되었고요. 외교면에서 중화사상, 중화주의입니다. 중국 중심적 정책입니다. 자, 사상면에서 성리학, 유교적인 성리학 이외에 사상이 뭡니까? 뭐 불교니 뭐 천주교니 이런 게 다 이단이나 음사예요. 이걸 배척합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경제면 주목해서 보세요. 자, 그 중에 예학입니다. 예학 뭡니까? 이 성리학적 명분론에 근거를 하고요. 자, 양반들이 성리학적 도덕윤리를 강조하면서 신분질서의 안정을 추구하고자 만든 겁니다. 성립했다. 지금 삼강오륜, 그래서 기본덕목으로 삼강오륜은 현실적으로 가부장적 종법 질서예요. 그래서 유교 윤리는 어떤 거야? 그래서 뭡니까? 뭐 부모에게 효도해라, 아버지를 뭐 공경해라 이런 거죠. 성리학 중심의 사회 질서 유지에 많은 기여를 했고요. 유교적 가족 지도입니다. 자, 예학은 가족과 종족 간의 상장제의 의식이다. 자,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제사를 이렇게 지내야 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로잡는 데 기여했다. 자, 예학의 보급. 자, 16세기 중반 주자가래 중심. 그래서 주자가 쓴 집에서 지켜야 될 예법이어서 주자가래예요. 자, 생활 규범서 보급. 동시에 주자가래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16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살인파의 시대입니다. 성리학을 공부하는 대부분 학자 대체로 예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다. 자, 가묘와 사당입니다. 집안에 조상을 모시는 그런 식의 뭡니까? 그런 건물들을 설치하는 거예요. 자,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김장생의 가래집남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자, 예학입니다.
자, 양난으로 인해서 뭡니까? 임진왜란 병작을 한 이후에 흐트러진 유교 질서의 회복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에 예가 더욱 중시됩니다. 자, 예가 예법이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하나의 방도로 부각, 학문은 예학보다 절실한 것이 없다. 그래서 뭡니까? 주로 누가? 붕당들이 예학으로 충돌을 해요. 자, 결과 10세기에는 예학의 시대입니다. 예학이 발달했고요. 예치, 예를 통한 지배, 유교적인 예법을 통한 통치가 강조됩니다. 예치 읽어보시고요. 자, 예학자입니다. 예학 연구 심화돼서 기호학파의 김장생, 서인입니다. 자, 가래집남, 거술했다. 그래서 김장생이 광산 김씨고요. 김장생의 제자가 송시열이에요. 자, 영남학파의 정구는 오선생 예설분류. 그래서 뭡니까? 이 정구, 요쪽 계통이 남인입니다. 그래서 누구야? 요쪽 계보의 예법과 요쪽 계보의 예법이 뭡니까? 충돌한 거예요. 그게 예속론제입니다. 그래서 각 학파 간의 예학의 차이는 특히 서인과 남인이죠. 예속 논쟁을 통해 표출됐다. 예속은 그 대립의 정점이다. 예학 발달 영향, 사림 간의 정제의 구실로 이용되어야 했던 예학과 예로는 양반 사대부의 신분적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양반의 예법이 달라 이런 거예요. 양반 사림들은 이와 함께 가족과 친족 공동체 유대를 통해 문벌을 형성, 양반으로 신분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유기적 질서의 확립 과정 읽어보시고요. 삼강행실도의 일부입니다. 자, 보학이다. 족보입니다. 족보. 자, 양반의 가족 내력을 기록하고 그걸 암기하는 학문입니다. 자, 기능은 종족의 이 종적인 내력.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 뭐 할아버지가 이렇게 좀 뭡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해서 큰아버지, 그 다음에 작은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그 또 우리 아버지 밑에 동생, 삼촌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쭉 나타 뭡니까? 뭐 막둥이. 우리 아버지 이게 막둥이. 할아버지가 나옵니까? 이 자식들이 쭉 있을 때 뭡니까? 특히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결혼을 좀 일찍 해서 또 자식을 낳았다 할 때 뭡니까? 여기 막둥이 삼촌이 뭡니까? 여기는 우리 아버지가 난 나보다 막둥이 삼촌이 더 어릴 수도 있는 거죠. 갑자기 뭡니까? 할아버지가 막 무슨 60살이 넘었는데 갑자기 또 애를 낳은 거야. 그래서 뭡니까? 이거 학렬 따지는 거예요. 학렬이 꼬일 수 있죠. 여러분, 지금도 지방에 내려가면 뭡니까? 뭐 삼촌이 나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거야? 형제 간의 나이 차이가 클 경우. 이런 거 뭡니까? 서열 정리를 해야지. 그런 거요. 그래서 지금도 옛날 분들에게 어떤 거요? 딱 갔더니 뭡니까? 뭐 삼촌이라 했는데 나랑 나이가 동갑이다. 할 때 뭐 말 텄다가 뭡니까? 혼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그래서 종적인 내력, 횡적인 종족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과는 다른 가문이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뭡니까? 이 명문 가문의 경우 뭡니까? 남의 집안 족보까지 외워요. 그래서 만날 때 사교할 때 뭡니까? 뭐 몇 대 어떤 분이 계셨는데 뭐 훌륭한 분이셨죠.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족보의 기록 내용 읽어보세요. 옛날 7급 시험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정리를 좀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자, 목적. 양반 살림들은 가족과 친족 공동체 유대를 통해 문벌 형성, 양반으로서 신분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했다. 해서 뭡니까? 최초의 족보. 1467년 성종 때 간행된 해서 뭡니까? 안동권 씨의 족보 성화보입니다. 현존 최고의 족보이다.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능검 시험이나 이런 데 뭡니까? 많이 언급됩니다. 현존 최고의 족보가 성화보입니다. 자, 활용은 문벌과시. 자, 족보를 통해 우린 남과는 다른 가문이다. 안으로는 종족 내부의 결속, 다짐했고 밖으로 뭡니까? 다른 종족이라 하급 신분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이다. 족보가 있는 가문이다. 자, 붕당 구별. 족보는 결혼 상대자를 구하거나 붕당을 구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걸 딱 족보를 통해서 뭡니까? 저쪽은 계보도가 뭐 서인이다. 우린 남인이니까 쟤네랑 결혼하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자, 영향. 족보의 편찬과 보학의 발달은 조선시대 후기에 더 활발해지므로 양반 문벌 제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해서 뭡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학, 보학, 그 다음에 뒤에 배울 뭐 서원이나 향약, 뭡니까? 지방 사림의 지위를 강화하고요. 그래서 뭡니까? 양반 문벌 제도를 강화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많이 묻죠. 자, 고려와 조선의 족보 한번 읽어보세요. 대체로 뭡니까? 고려시대의 경우 뭡니까? 국가에서 뭡니까? 전체적으로 족보를 시작했으나 조선은 문벌의 과실을 위해서 뭐야? 양반 가문에서 뭡니까? 자체적으로 족보를 시작했다. 이런 걸 뭡니까? 예전에 아주 어려운 문제에서는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족보의 의미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서원과 향약이다. 자, 보시면 서원입니다. 자, 조선시대 양반, 사림파가 설립한 뭡니까? 사립학교예요. 사립학교. 근데 이 서원이 기존에 있는 어떠한 학교들과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서원은 이 교육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다음 뭡니까?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교육과 제사를 한꺼번에 지내는 학교가 서원입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서당과 같은 이런 기존의 교육기관의 차이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이다. 이황이 만들었거든요. 그럼 안동의 도산서원에는 누구? 이황의 제자들이 뭡니까? 거기서 이황을 제사 지내겠죠. 그럼 어디에 근거지가 돼요? 이황내 학파의 근거지가 되고 붕당, 남인의 근거지가 됩니다. 요게 서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하죠. 자, 설립 배경이다. 사화로 타격을 받은 살인의 세력은 위축되었으나 향촌의 확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촌 지방으로 내려간 다음에 유양소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이 서원을 설치하고 향약을 제정해서 자신의 세력을 다시 강화시켜왔다. 서원입니다. 서원은 기본적으로 성리학 연구와 그 다음에 공부하고요. 선현의 제사, 그 다음에 교육이에요. 자, 선현제사 해서 뭡니까? 이름난 선비나 공신을 숭배, 덕행을 추모했다. 그래서 이 제사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고요. 특징입니다. 자, 학문 연구. 유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문을 갖고 연구합니다. 향촌 사회 교화에 공헌했다. 교육입니다. 지방의 사립학교예요. 공립학교냐 사립학교냐 이걸 뭡니까? 변별시키는 문제를 내면 쉬운 문제죠. 자, 인젤과 학문을 가르침으로 유교를 보급하는 데 기여했다. 향약의 독회석. 그래서 향약을 운영할 때 뭡니까? 그래서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모여서 독회를 하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했고요. 향음주례 장소. 향촌의 유생들이 모여서 나이 많고 덕 많은 사람 주민으로 모시고 술을 마시며 잔치를 하는 의식인 향음주례 장소입니다. 향음주례는 누가 주도하냐면 지방관이 주도하되 서원 같은 데 나가서 그런 장소를 빌려서 뭐 하는 거죠? 이런 식의 행사를 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역할. 서원은 사화로 인하여 은거에 생활하던 사림들의 활동 기반이다. 그래서 향촌 사림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초의 서원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단순한 교육만 받던 서재, 뭐 서당 같은 거는 고려 말기부터 있었으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제사 지내는 선현을 봉사, 여기는 봉산 제사요. 자, 사묘, 사당을 겸한 서원은 중종 때 풍기군수, 주세붕이 안양입니다. 안양. 자, 안양. 우리나라에 뭡니까? 성리학을 처음 전래한 게 안양이죠. 충렬왕 때 안양입니다. 고려시대 안양을 제사하기 위해 세운 백운동 서원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최초의 서원은 뭡니까? 백운동 서원이다. 백운동 서원인데 이게 명종 때 이황이 뭡니까? 이 서원은 공부를 잘하고 우리가 훌륭한 서원이니까 국가에서 좀 지원 좀 해주세요 해서 뭡니까? 사액서원이 됩니다. 사액서원이 되면 뭡니까? 사액서원. 국가에서 뭡니까? 자원을 뭡니까? 무슨 뭐 물자 이런 걸 지원해주면서 이 현판 있죠? 무슨 서원이다. 현판을 같이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가 된다? 소수서원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백운동 서원이 뭡니까? 명종 때 이황의 건의로 소수서원으로 뭡니까? 국가에서 뭡니까? 이 판때기. 이 소수서원 이름이 써있는 뭡니까? 이 편액이 내려집니다. 이 판때기가 내려서 이걸 딱 걸어놓는 거죠. 그래서 소수서원 이렇게 됐고요. 국가로부터 서적, 토지, 노비 등을 뭡니까? 지원을 받는 거예요. 자, 면세, 면역의 특권입니다. 이 사립학교지만 뭡니까? 사립학교지만 뭡니까? 국가가 지원해주는 경우 있죠. 뭐 서울에 있는 유명한 뭐 사립대학에서 뭡니까? 무슨 프로젝트에 당첨돼서 뭡니까? 나라에서 뭐 돈 내주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사립학교인데 국가에서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경제적 기반을 확립할 수 있다. 자, 사액이란 형식. 그래서 이런 형식을 통해서 뭡니까? 국가에서 인정한 다음에 뭐 현판을 내려주는 이런 형식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연계되기도 됐습니다. 자, 사액서원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뭡니까? 이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럼 백운동 서원은 누구를 제사했는가? 안양입니다. 이런 걸 많이 물어요. 그 다음에 발전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급속히 발전합니다. 자, 배경. 서원은 교육기관입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부터 견제를 비교적 적게 받는다. 중앙에서 막 서로 죽이고 하다 뭡니까? 도망가서 뭡니까? 지방까지 내려가면 뭡니까? 학교에까지 쫓아가서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거기서 뭐 애들 키우고 있는데 뭡니까? 거기서 뭐 애들을 뭐 학생들을 뭐 건드린다거나 이런 건 뭡니까? 좀 비교적 덜한 거죠. 자기 만족을 또 과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서원에서 우리 조상님을 제사 지내는 뼈대 있는 집안이야. 그래서 뭡니까? 시대가 내려갈수록 번창했다. 자, 그래서 많은 서원이 여러 지방에 설치되었는데 특히 이황과 그의 지하들이 활발하게 서원을 설립하여 영남 지방의 경상도에 많은 수의 서원이 설립됩니다. 좀 넓게 보면 그래요. 조선시대 후기에 인조 반정 이후에 최강의 붕당은 서인계고요. 서인계가 분열한 다음에 노론입니다. 노론이 뭡니까? 전국을 주도하니까 뭡니까? 노론이 전국을 주도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여기는 뭡니까? 이황의 제자들 남인이거든. 이황 계통의 그 후손들이 남인인데 남인이 메이저가 아니고 마이너죠. 계속 밀리니까 뭡니까? 계속 서원. 또 깨지고 박살나고 해서 뭡니까? 또 서원을 많이 지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뭡니까?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편하다. 자, 의인은 학문과 교육의 지방적 확대입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개성 있는 학문을 발전시킵니다. 자, 지방 유학자의 위상 중대입니다. 그래서 지방 유학자들의 사회적 위상을 높여주었고 때로는 중앙의 성균관과 학문적으로 대등하다. 이런 긍지가 있습니다. 나중엔 이게 깨져요. 조선시대 후기에서 특히 뭐 세대정치기까지 가면 다 서울로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깨지는데 어쨌든 이게 서원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학문 연구가 심화될 때 옵니까? 우리는 서울에 있는 성균관과 대등하다. 이런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문화적 영향이 높았다는 얘기죠. 폐단입니다. 지방행정이 약합니다. 사림은 서원을 거점으로 지방의 자치조직을 운영하므로 지방의 행정의 약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지정이 약합니다. 자, 사족이 청금록에 이름을 올려 그래서 이 학생들 명단이 청금록이죠. 학생의 신분과 양반의 지위를 보장받고 국가의 각종 부담에서 면제된 일과 면세지가 증가, 국가 지정이 감소하게 됐다. 그래서 이 서원의 문제점의 경우에는 또 나중에 이후에 가면 또 배워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뭐 서원을 철폐한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언급을 하기 때문에 우선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기억만 해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향약이다. 향약은 양반 지배층이 유교사의 기초에서 만든 지방행정의 자치적 규약이다 했다 뭡니까? 지방이 향촌이죠. 향촌에서 지켜야 될 규칙. 그 다음 뭡니까? 규약이에요. 규칙이나 규약이 뭡니까? 이게 향약입니다. 자,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이러한 규칙을 지키자. 이게 향약입니다. 근데 특징은 뭐냐면 유교적인 거예요. 유교적인 규칙을 만든 거죠. 누가 만들어요? 양반들이 만든 겁니다. 자, 본래 향촌에서는 마을 단위로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단결하여 서로 도와주는 풍습이 있다. 향약은 이런 전통적 공동조직. 미풍양속을 계승하면서 여기에 삼경오류를 중심으로 한 유교윤리를 가미합니다. 그래서 향촌 규칙이나 모임 이런 것들이에요. 자, 교화 및 질서 유지에 더 알맞게 구성한 것이다. 자, 보급과 시행이다. 지방의 사족, 양반은 그들 중심의 향촌 사회 운영 질서를 강구하죠. 향약 등의 보급을 통하여 자, 면리제, 대체로 뭡니까? 면리제, 면과 리를 따라가는 면과 리를 중심으로 조직된 향약 조직을 형성해 나갑니다. 자, 최초 중종 때 조광조 등이 중국의 여씨 향약을 시행하려 했으나 이 조광조가 시도를 해요. 근데 기묘사화로 중단됐죠. 중단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광조가 일반화시켰다 하면 틀리고요. 전국적 확대 16세기 후반입니다. 그래서 이황 1,000원짜리입니다. 예안향약 2에 해주향약 서원향약입니다. 5,000원짜리죠. 그래서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황과 이가 출대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황과 이를 뭡니까? 바꿔내는 문제를 많이 내요. 고려시대 때 의천이 있고 진울이 있지. 이걸 뭡니까? 내용을 바꿔내는 것처럼 뭡니까? 조선시대는 뭡니까? 이황과 이가 이렇게 뭡니까? 내용을 바꿔서 많이 내기 때문에 이건 꼭 머릿속에 넣고 알아두셔야 돼요. 심지어 옛날에 무슨 몇 원짜리의 도안이다. 이것도 시험 문제가 뭡니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뭐 이황은 1,000원짜리 화폐의 도안이다. 뭐 이렇게 문제에 보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목적입니다. 자, 살인들이 향약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데는 농민에 대한 통제를 더욱 자, 강화해서 자신의 지위를 견고하게 구축하자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자, 그래서 기능입니다. 향약은 조선사회의 풍속교화와 향촌사회의 질서유지, 치안의 담당 등 향촌의 자치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합니다. 자, 구성은 양반입니다. 자, 지방 유력한 살림이 향약의 간부인 약정입니다. 자, 회장인 도약정이고요. 그 다음에 간사가 직월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뭡니까? 약정, 도약정, 뭐 직월 이런 게 나오면 뭘 묻는다? 향약을 묻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향촌 규약, 규칙을 만드는 조직 이런 겁니다. 자, 농민입니다. 자동적으로 뭡니까? 이런 규칙, 향촌 규칙이나 규약, 그 다음 이 모임은 양반이 구성하되 이 규칙을 뭐야? 향약의 구성원에 포함시키는 농민 다 자동 포함됐고요. 그래서 뭡니까? 양반들이 만든 규칙을 따르라고 한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해주 향약 이박 법예문 율곡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뭐 향약에 가입한 자 어쩌고 나와 있죠. 보시고요. 자, 공통 덕목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중국의 여씨 향약의 내용을 근간으로 4가지 덕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덕업상권 좋은 일은 서로 권장한다. 아실상교 잘못한 일은 서로 꾸짖는다. 자, 예속상교 자, 올바른 예속 여기서 올바른 예속은 유교적인 예법이에요. 자, 저기서 저긴 불교식으로 하네. 우리 동네 우르르르 가서 우리 동네는 이 향약이라는 게 있어. 우리 동네 향약에 의하면 뭐 하는 거야?
유교적으로 제사 지내, 장례 치러, 이걸 권한다. 뭐 사실상 뭡니까? 양반들이 우르르 가서 뭡니까? 뭐 평민층한테 이걸 따르라고 하는 건 강제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환난상률이다. 재난과 어려움은 서로 돕는다. 이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겁니까? 향촌의 규칙이지만 뭡니까? 서로 돕는 공동체 조직이다. 자, 운영은 자, 향교, 유향서, 서원에서 뭡니까? 대체로 학교예요. 독회장소, 모임장소 이용되었고 지역의 양반, 중인, 농민, 노비 등이 향촌 규약, 이 향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마을에서 쫓아내기도 합니다. 강제하는 거예요. 자, 의, 서원과 함께 살림세력 기반입니다. 상민층, 이 평민층에까지 유교의 예속, 앞에 얘기했죠. 이거 유교적 예법을 침투시켜 백성을 교화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자, 부작용, 향촌사회 향약이 보급되고 면단위에 강력한 조직이 구축됨에 따라 유교윤리가 뿌리를 내리게 되자 지방살림의 지위가 강화됩니다. 자,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았는데 세력과 이탈 기반, 토호, 지방에 있는 유력자와 향반 등 뭡니까 유력자들이 주민을 위협, 수탈하는 배경을 제공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풍속문란, 향약의 간부들이 화목하지 못하여 다투고 모함함으로 풍속과 질서를 해치는 경우 어떤 거야? 향약에 모여서 뭐 싸우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겠죠. 뭐 그런 겁니다. 넘어가시면 향약을 세우는 까닭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내는 거죠. 이런 문제를. 자, 보시면 다음 조직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가입하기 원하는 자는 반드시 규약문이 쭉 나와 있죠. 율곡전서 이렇게 해서 뭐 약정, 앞에 있죠. 약정, 도약정, 지괄 해서 향약을 묻는 문제구나. 향약이다. 돼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틀린 거예요. 향촌사회 질서 유지, 치안을 담당하는 향촌의 자치 기능을 맡았고요. 전통적 미풍양속을 개성하면서 삼강오류를 중심으로 유교윤리를 가미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 유력자가 주민을 위협 수탈하는 배경을 제공하는 부작용도 있다 해서 1번, 2번, 4번 이게 향약이고요. 1번, 2번, 4번은 맞는 얘기죠. 자, 3번이 답이에요. 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돕는 역할 여기까지 맞는데 상두꾼 앞에 얘기했죠. 땡깡땡깡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는 건 뭐야? 그건 향약이 아니고 향도에서 온 거예요. 향도에서. 자, 이런 것들 뭡니까? 이런 것들 방금 향약을 봤기 때문에 향약에 대한 뭡니까? 문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또 볼게요. 문제를 보시면 조선시대 유향소의 설치 목적 및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아닌 거예요. 지방자치의 기능을 수행했다. 그래서 향리를 감찰하고 수령을 보좌했다. 자, 다음에 향촌사의 풍속을 규정했다. 그 다음 네 번째, 서울의 행정 및 치안 유지를 위해 설치했다. 답이 4번이고요. 한성부죠. 이건 국가가 세운 관청이죠. 이거 한성부. 이건 뭐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를 또 하나 보시면 자, 다음은 어떤 학문 연구의 경향입니다. 이러한 학문 연구 경향이 가져온 결과에 해당하는 것. 도덕률을 바탕으로 하는 형식 논리 중시, 명분 중심의 가치를 강조하는 경향이다. 그래서 주자간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발달했다. 그래서 여기서 자, 끊고요. 또한 가족과 공동체 유대를 통하여 문벌 형성, 양반으로의 신분적 위성, 그래서 종족의 내력과 그걸 암기하는 학문적 경향이다. 그래서 이 끊는 거 기준으로 해서 윗부분이 예학이죠. 예학이고요. 뒷부분이 족보, 보학입니다. 그럼 예학과 보학의 공통점은 뭐다? 양반의 뭡니까? 양반의 이 신분적 지방의 양반의 신분 이걸 강화시켰다. 그다음 뭡니까? 유교적 가족 제도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뭐 이런 데 영향을 준 거죠. 전제왕권에 대항하는 원리는 아닙니다. 어떤 건 왕의 예법이 강화될 경우는 왕권이 강화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속 논쟁에서 뭡니까? 남인은 왕권을 강조해서 뭡니까? 그래서 남인의 예법과 그다음 뭡니까? 서인의 예법. 이건 신권을 강조하죠. 그래서 뭐 어떤 겁니까? 뭐 예학과 보학이 뭡니까? 일방적으로 전제왕권에 대항하는 원리만은 아니다. 자, 양반 문벌제도를 뭡니까? 강화시켰죠. 붕괴가 아니죠. 자, 성리학 연구. 이게 성리학 연구가 발전하면서 뭡니까? 나타난 거지. 이걸 예학과 보학이 기본적으로 뭡니까? 유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침체랑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뻔한 문제입니다. 뻔한 문제. 자, 보시면 서원에 대한 설명 중 자, 옳지 않은 거 틀린 거예요. 자,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서원이 시초이다. 2번 먼저 볼게요. 자, 사익서원의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토지, 도비, 서적 등을 받았다. 맞죠?
천년에 대한 봉사라는 사묘의 길을 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맞고요. 맞는 걸 중심으로 보시고 관립학교가 아닌 겁니까? 사립학교죠. 대사를 지내는 지방의 사립학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조선시대 전개문화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